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복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복수를 저지른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꽤 황당한 사건으로 힉스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 조지아에는 랜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엄마, 아빠, 두 아들 오스틴과 매튜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스틴은 이웃 중 한 명과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튜는 이걸 듣고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고 복수를 하고 싶었기에 가족을 죽이기로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튜가 몰랐던 건 오스틴과 말다툼을 했던 가족은 이사를 가고 그 집에는 새로운 가족인 힉스 가족이 이사를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황당하게 사건은 벌어지게 되죠.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이들이 살던 곳은 미국 조지아의 에크워스라는 곳으로 애틀랜타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미국에서 살기 좋은 교외 지역으로 손꼽혔다고요. 안전하고 학군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호 지역이었죠. 그렇게 힉스 가족도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이사를 온 거였어요. 남편인 티모시, 아내인 앰버, 2살짜리 아들인 제이콥이 가족 구성원이었죠. 티모시는 31살의 소방관이었어요. 티모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한 진로였어요. 아내인 앰버는 보청기 보조원이었죠. 앰버 또한 상냥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모두가 좋아하던 커플이었어요. 2019년 이들은 제이콥을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당시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2021년에 드디어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들은 9월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2달 후인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경찰은 힉스 가족의 집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힉스 가족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망한 티모시와 앰버가 있었고 집을 기어다니고 있던 어린 제이콥이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들은 사망한 지 이미 몇 시간 정도 지나 보였죠. 경찰은 사건이 밤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지역 뉴스에 이들의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힉스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감도 오지 않았죠. 그 주 내내 경찰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이 경찰에 중요 단서를 제보하게 돼요. 이 이웃은 사실 힉스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전 입주자들이랑 힉스 가족 맞은편에 사는 집 사람들이 정말 자주 싸웠고 툭하면 경찰차가 출동될 정도였다고 했어요. 힉스 가족의 집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은 랜드 가족이었는데요. 사실 랜드 가족 사람들은 따뜻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마을에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랜드 가족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오스틴은 미 해병대에 입대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났고 매튜는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오스틴이 해병대에서 쫓겨난 이유는 가족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쫓겨난 후에 다시 가족이랑 살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따라 가끔 건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2019년쯤에 오스틴이 조현병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정신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매튜는 대학에 다니고 엄마 아빠가 일을 갈 때면 오스틴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심심해진 오스틴은 건너편 이웃집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 당시 힉스 가족의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필립이라는 남성과 약혼자인 엘리자였어요. 이들은 2019년 여름에 갓 이사를 온 상태였죠. 하지만 이들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해 12월, 필립은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다가 야한 사진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필립은 그냥 마을에 사는 10대들이 장난을 치나 보다 하고 버려버렸죠.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그냥 무시했죠. 하지만 다음 해인 2020년 5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이번엔 사진과 함께 어린아이의 공주 장난감 왕관이 들어있었어요. 필립은 이 일로 정말 소름이 돋았고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하지만 경찰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거도 없고 용의자도 없으므로 CCTV를 다루라고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찰의 말대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020년 7월에 그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가지러 가다가 차고 앞에 놓여져 있는 주스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는 담배꽁초도 들어있었고요. 근데 필립과 일리자 둘 다 흡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카메라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 결과 오밤중에 이웃집 청년인 오스틴이 개를 산책시키면서 자신의 집 앞으로 와서 차고 앞에 앉아 주스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는 그걸 그대로 차고 앞에 버리고 간 게 포착이 됐어요. 사실 이 커플은 야한 사진들을 보냈던 사람이 오스틴이 아닐까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항상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눈을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고 항상 소름 끼치게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필립과 일리자는 경찰까지 불러서 랜드 가족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오스틴의 부모님은 연달아 사과를 하며 자신의 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걸 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정작 오스틴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들을 쳐다보다가 일리자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게 즐겁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커플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더 이상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대요. 하지만 이 일이 있고부터 필립과 일리자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져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리자는 필립을 떠났고 이 집에는 필립 혼자만이 남게 됐어요. 그는 혼자 있는데도 가끔씩 야한 사진이 들어있는 우편을 받게 되었죠. 하루는 필립이 밖으로 나왔는데 문 앞에 한 메모가 적혀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메모에는 이제 방황하는 건 끝났어. 요점이 뭔데? 라고 알 수 없는 메모가 적혀져 있었고 문 앞에 누군가 왔다 갔다는 건 상대가 누구건 점점 자신의 집 가까이로 온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며칠간 자신의 여동생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2021년 4월, 필립은 한밤중에 휴대폰 알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알림은 누군가 자신의 집 내부에 들어왔다고 알리는 비상 알림이었어요. 필립은 즉시 CCTV를 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영상에는 오스틴이 지렛대를 손에 쥐고는 모든 방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녹화되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어질러뜨리며 화가 난 듯한 행동을 보였죠. 필립과 여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스틴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요. 하지만 오스틴은 여전히 무단 침입죄로 체포가 됐어요. 체포됐을 때도 침입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핸드폰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 등등 망상증에 걸린 사람 같았어요. 또한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취조실에 앉히는데도 여러 명의 경찰들이 동원돼야 됐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턱뼈가 나갔고 또 다른 경찰관은 무릎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오스틴의 사건은 지역 뉴스에 크게 실렸어요. 기자들은 전에 필립과 같이 살던 일리자의 의견도 구하고 싶었죠. 그 6개월 동안 오스틴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일리자가 말한 오스틴과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성희롱, 스토킹을 당하며 6개월 동안 안전함을 느낀 적이 없음. 집에 있어도 모든 블라인드와 커튼을 다 치고 있어야 됐고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나기만 해도 펄쩍 뛰며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꼈음. 이라고 답했어요. 오스틴은 그렇게 체포된 몇 주 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고 그 대신 정신감정을 받는 것과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오스틴은 부모님이랑 다시 같이 살며 아버지를 도와 건축 일을 나가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 2021년 8월 3일이 되었고 오스틴은 워싱턴 DC로 로드트립을 가게 되어 그는 미국 버스를 타고 미국 국방부에 내려서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죠. 당연히 보안요원은 그를 막았어요. 하지만 오스틴은 갑자기 칼을 꺼내서 자신을 막는 보안요원을 마구 칼로 찌르기 시작했고 결국 안타깝게 보안요원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틴은 보안요원의 총집에서 총을 꺼내서 자신의 머리를 총으로 쏘게 됐죠. 리드 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이번 사건 또한 큰 주목을 받게 됐고 오스틴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아들의 치료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연거푸 말했어요. 자신들은 노력을 했지만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오스틴에게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방법을 몰랐다고 말을 했죠. 이 소식을 듣고 제일 힘들어했던 건 형인 매튜였어요.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로 변해갔죠. 매튜는 필립과 일리자를 제일 원망했대요. 그들이 이사를 와서 계속 경찰을 부르며 정신병이 있는 오스틴을 자극해서 오스틴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을 했죠. 2달 후인 11월, 매튜는 그렇게 필립과 일리자에게 복수를 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매튜는 대학에 다녔고 부모님이랑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필립이 이사를 간지 전혀 몰랐었죠. 필립은 오스틴이 지렛대를 들고 집을 침입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사를 간 상태였어. 2021년 11월 19일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매튜는 창문을 통해서 힉스 가족의 집으로 침입을 하게 돼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등을 지고 있던 엠버의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쏴서 그녀는 바로 즉사를 했고 도망가던 티모시에게도 가차없이 총을 쏴서 티모시까지 목숨을 잃었어. 매튜는 오스틴과는 다르게 정신질환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렇게 이틀 후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느 한 주민이 자신의 집에 어린 청년이 침입을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다고 출동해달라는 전화였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매튜는 2층에서 매우 흥분돼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는 여기가 진짜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들을 2층으로 유인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기 무섭니? 왜 안 올라와? 라고 하며 경찰들을 자극했죠. 오랜 설득 끝에 매튜는 1층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내려오자마자 매튜는 한 경찰관을 칼로 찌르기 시작했죠. 경찰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굽히지 않고 자신의 총을 꺼내 매튜를 총으로 2발 쏘게 됩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었고 다행히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매튜는 힉스 가족의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휴대폰 기록 조사 결과 범죄 시각과 동일한 시각에 힉스 가족의 집에서 매튜가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나왔고 힉스 가족의 이웃 CCTV에 매튜가 힉스 가족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 또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랜드 가족의 부모님은 사실 예상한 바였다고 매튜가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했대요. 이들은 힉스 가족의 살인사건 이후 매튜를 방문해서 혹시 네가 저지른 짓이냐고 물었지만 매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했죠. 하지만 후에 경찰이 조사한 그의 아파트에서는 사건에 사용된 총과 창문을 깰 때 쓰인 도구 등등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아직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